6월 23일 해외 축구하고 메이저리그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그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지금 6일 내내 들어오고 있습니다. 6연승. 어제 제일 좋게 봤던 거 토론토하고 LA 마인승 잘 들어왔고요. 이거는 뭐 제가 코멘트 들으신 분들은 뭐 아, 좋게 봤는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데 제 코멘트만 들어도 여러분이 뭘 좋게 보는지 아니까 쉴 때는 신규 유입이 잘 되고요. 영상을 올리면 신규 유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마 코멘트 들으시면 다 뭘 좋게 보는지 아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숨기겠습니다. 오늘은 다 좋게 본 척 좀 한번 해볼게요. 연기 좀 해보고요. 5연승까지 한번 갔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5연승까지 갔지만 그래도 메이저리그는 지금 6연승이다. 그리고 내일 해축이랑 한번 잘 들어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주간 지금 뭐 1야는 좋게 보지 않아가지고 9야나 뭐 배구가 조금 괜찮아 보였거든요. 진행 중인 경기들 또 시작하지 않은 경기들도 있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고 어제 좋아요 그리고 계속 꾸준히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조합 참여하실 분들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야간부터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에 해축 야간부터 메이저리그부터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급 단폴은 VVIP 가입하시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평균적으로 나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클럽 월드컵부터 갈게요. 축구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조금 많아요. 왜냐면 골드컵, 북중미 골드컵이 오늘 마지막 일정이라 가지고 이제 내일은 없고 모레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4경기가 한 번에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러분이 클럽 월드컵 위주로 물론 골드컵도 갈만한 경기는 있어 보이는데 클럽 월드컵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벤투스하고 위다드 지금 위디드라고 되어 있는데 위다드입니다. 오타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다드하고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경기예요. 그래서 지금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1차전 알 아인 상대로 5대0 완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카발, 미정, 뭐 브레마를 빠지는 거 말고는 없고 그 다음에 위다드 같은 경우에는 1차전 맨시티한테 2대0으로 졌죠. 그래서 전반에 2골 먹히고 후반에는 뭐 위기가 한두 차례 있었는데 어쨌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가 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 조에서는 아인이 제일 최약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이 위다드라고 보는데 위다드가 일단 결장자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벤투스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하기는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유벤투스가 아라인 좁힌 것처럼 위다드 좁힐 것 같진 않은데 어, 유벤투스도 어쨌든 이 경기에서는 좀 승점을 3점을 따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다음 경기가 맨시티와의 마지막 3차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무승부 거두면 위다드가 예를 들어서 이 마지막 경기 물론 지금 골득실로 따지진 않기 때문에 5골 넣어놓은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유벤투스가. 그래서 위다드하고 괜히 비기면 위다드가 마지막 경기 아라인 상대로 승리하면 좀 피곤해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유벤투스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핸디는 뭐 마에는 보긴 하는데 참 요새 잘 핸디 안 나오죠. 오늘 뭐 윈테르도 그렇고 돌문도 뭐 장난하는 건지 이게 친선전 느낌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전력으로는 저는 마이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벤투스가 한 1마인 정도는 뭐 2마인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유벤투스 승에 그 다음에 1마인 승에 그 다음에 이 경기는 2.5잖아요. 2.5면 굳이 보면 그래도 언더 보겠습니다. 왜냐면 위다드가 한 골도 못 넣을 것 같아요. 저는 맨시티한테 공격하는 거 보니까 이 유벤투스 상대로 어떤 뭐 실수나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오는 찬스 아니면 세트피스 이런 거 아니면 골 넣는 게 좀 기대가 힘듭니다. 그래서 1대0 아니면 저는 2대0 유벤투스 승 봐요. 그래서 어쨌든 유벤투스 승에 마엔의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알하고 파추카로 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레알이 뭐 반드시 잡아야겠죠. 뭐 리디거, 밀리탕, 알라바, 은바페 이렇게 불투명한데 다 못 나온다고 일단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그다음 맨디, 카르발, 카마vin가, 엔드릭 빠진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릴랄이 잘한 것도 있는데 레알이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파추카 같은 경우에도 결장자가 많습니다. 여전히 뭐 곤자르스 2명, 허리라인에 한 명 있고 공격에 한 명 있는데 이런 애들 못 나오고 그래서 파추카가 이제 저는 그래도 뭐 완전 잡밥이라고 보진 않는데
잘츠부르크하고 하는 경기들 봤을 때도 뭐 엄청 못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레알이 그래도 이 경기는 잡아야 된다고 보고, 이거는 레알 경기는 마행까지는 안 볼게요. 왜냐면 파추카가 못해서라기보다 레알이 지금에 있는 라인업으로, 그리고 지금 비니시우스도 잘했던 그 23, 24 시즌의 어떤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력은 당연히 마행까지 해야 되는 전력 차이지만, 이거는 레알이 아무리 지금 파추카 상대로, 파추카도 이미 한 경기 전화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파추카가 맘먹고 수비하고 그러면 레알도 쉽게 어떤 골을 넣는 거는 애를 먹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레알 승에 3.5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츠부르크하고 아릴라로 갈게요. 여긴 잘츠부르크는 여전히 결장자가 많아요. 많은데도 뭐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릴라라고 붙는데, 아릴라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애들보다 미트로비치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하다. 직전 경기도 확실히 경기력은 괜찮은데 미트로비치 어쨌든 최전방에서 뭔가 할 만한 자원이 부재가 느껴졌어요. 저는 확실히 골게터의 부재가 좀 아쉬웠어요. 다른 포지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허리라인, 수비, 뭐 특히 야신분으로도 잘해줬고 한데 확실히 최전방에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아릴랄이 낫다. 부상 병동 잘츠부르크보다는 아릴랄의 어떤 직전 경기, 그리고 시몬 인자기 감독이 오고 나서 기간이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력을 또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릴랄 승에, 그 다음에 이것도 3.5 저득점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잘츠부르크도 수비가 불안하고 직전 파추카 상대로도 골 많이 먹힐만 했거든요. 멀티골 정도는. 근데 아릴랄 공격도 한 2골 정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릴랄. 잘츠부르크한테. 이게 오바가 나려면 아릴랄이 3골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릴랄도 이 최전방에 어떤 미트로비치가 못 나온다면, 나오면은 이거는 3.5도 오바 볼만한데 모르니까 지금 현재 시점 불투명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안 나온다고 보고, 저는 아릴라 승에 3.5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맨시티하고 아라인입니다. 이것도 이제 맨시티도 리코 루이스, 그 다음에 뭐 심슨 퍼시, 뭐 코바치치, 메가티, 그다음 로들리 직전에 후보로 나왔었죠, 교체로. 불투명하고요. 스톤스도 불투명한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퇴장으로 못 나오죠, 리코 루이스가. 근데 저는 이제 맨시티 경기 보면서 느끼는 게 유망주들을 기회를 줘도 너무 못해요. 리코 루이스도 대표적이고. 그래서 로드리는 확실히 경기 감각에서 센스도 보여줬고 클래스가 일부 좀 보였지만 쉰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2골 넣어놓고 너무 공놀이 하더라고요, 맨시티가. 그리고 새로 들어온 선수들하고 합이 100% 맞지도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쉐르키라던가, 그 다음에 또 교체로 교체로 들어간 게 아니죠. 쉐르키라던가 레인더스라던가. 사비뉴는 전 잘못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 지로나에서 반짝했는데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기는 아라인이 워낙 결장자도 많고 지금 수비가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맨시티 승에, 이거는 이 핸디를 줬어도 사실 직접 맨시티 공놀이 하는 거보다 되게 극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인 때문에 그래도 이마에는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맨시티의 경기력으로는 사실 이마 한 2골 차 직전 위다드처럼 딱 2골 차로 햄무 만들어 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아라인의 지금 상태로는 그래도 이마엔 봐야 될 것 같고요. 3.5바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맨시티 이마엔에 3.5바까지 보겠습니다. 맨시티 까지 클럽 월드컵 4경기 살펴봤고요. 그다음 골드컵 4경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사우디하고 트리니다드는 일단 사우디는 일단 이기면은 돼요. 그래서 비겨도 되긴 하는데 다만 이제 IT하고 미국 경기 상황을 좀 봐야 되다 보니까 트리니다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우디 승의 마인에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미국하고 IT는 이거는 미국 비겨도 돼요. 그래서 이 경기는 미국 승의 저득점을 보지만 무승부 가능성도 있다. 그 정도는 여러분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IT 이프랜도 봅니다. 미국이 이기더라도 저는 햄무 한골차로 이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미국이 비겨도 되고 후보로 돌려도 되는 그런 경기다 보니까 미국 승리 저득점 저는 1대0 정도 예상을 하고 또 IT 이프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멕시코하고 코스타리카, 이거는 이제 1위 싸움인데 1위를 하는 게 좋겠죠. 미국을 피하려면. 그래서 멕시코 승의 저득점 둘 다 어느 정도 눈치 싸움을 할 거다. 근데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그래도 멕시코가 낫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승리를 한다면 멕시코가 한다고 보고 무승부 가능성도 열려있는 그런 경기다. 그래서 어쨌든 무승부가 되든 승리를 누가 하든 전 다득점 뜰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보고 서로 눈치 싸움 할 가능성이 높다. 멕시코 승에 저득점. 서로 한 골 정말 노리는 경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멕시코 승에 저득점. 서로 엄청 들이대지 않고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경기 도미니카하고 수리남은 뭐 이 경기는 서로 탈락이 확정이 된 경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질게 좀 빡게만 안 하고 그래 우리 재밌게 한번 즐겨보자. 수비 없이 해보자. 오바. 근데 메인으로 가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왜냐면 서로 동기부여 없어도 야 대놓고 수비 안 하고 막 공격해도 그걸 못 넣는 수준인 팀들이면 오빠가 안 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빠는 보긴 합니다. 그래서 승패는 패스하고 오바만 볼게요. 그래서 해축 4경기하고 그 다음에 골드컵 4경기하고 클럽 월드컵 4경기 총 8경기 분석 코멘트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5연승까지 한번 갔었는데 제가 주말에 아침에 한 번씩 잠 덜 깼을 때 좀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래서 연승이 끊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메이저리가 너무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 7연승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싸그리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이저리그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조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VIP는 S급 단풀이 추가로 나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내일 수입전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낮 경기니까요. 여러분 잘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메이저리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뭐 잘 맞춘 경기도 있는데 못 맞춘 경기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가 전체적으로 사실 15경기를 다 분석하면서 잘 맞추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뭐 어제 토론토나 L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딱 들으셨어도 컵스 같은 경우도 못 봐도 들었을 때 야 그리고 오웬마가 좋게 보는구나 이걸 눈치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릴 때는 성적이 괜찮아도 신규 유입이 안 되죠. 근데 쉬면은 또 귀신같이 신규 유입이 또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제가 애매모호하게 좀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티하고 양키스 가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양키스 승에 오빠 봤는데 이 점으로 오빠가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워렌하고 크레머인데 일단 뭐 낮경기 타격 지표는 둘 다 좋다고 했죠. 근데 양키스가 워낙 상위권이니까 제가 양키스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워렌 크레머면 저는 이거는 그냥 승패 패스 오빠 우선 그 다음에 그래도 승패를 본다면 양키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오빠를 그래도 보는 거는 이 시리즈가 지금 다 이 점수가 8.9점 뜨면서 아쉽게 오바가 안 떴죠. 1, 2차전. 근데 뭐 3차전까지 내내 언더가 뜰만한 어떤 양팀의 빠따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선발들도 크레머하고 워렌이면 뭐 둘 중에 한 명은 좀 처맞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최근에 어떤 피칭은 워렌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 둘 다 뭐 4점대 후반이기 때문에 뭐 신뢰도가 떨어지고 둘 다 뭐 이번 시즌이든 지난 시즌이든 부진했던 맞대결 기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땐 이 경기는 그냥 오빠 그리고 승패는 그래도 뭐 본다면 양키스인데 저는 오빠 우선으로 보고 후순위는 양키스 승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1.3대 양키스 워렌 나왔을 때 양키스 당 메리트는 없어요. 오늘 제가 다저스 승에 마이너스 오바 보긴 했지만 안 갔거든요. 저는 왜냐면 오늘 그 당 메리트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메이 나왔었죠 오늘 메이 나왔을 때 그 당 메리트가 없어서 보긴 했지만 안 갔어요. 그래서 내일도 양키스 승은 보지만 오바가 더 나은 게 당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디트하고 템파 이 경기는 제가 어제 뭐 템파 승에 언더 보긴 했지만 뭐 언더는 틀렸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런 건 아셔야 되는 게 디트가 깁슨롱 낸다고 해놓고 깁슨롱 나온다고 해놓고 어설프게 대가리 좀 잔대가리 굴려가지고 허더내고 오프너로 그 다음에 롱으로 이제 깁슨롱을 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허더가 아예 초반에 그냥 개쳐 맞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기가 터진 거죠. 그래서 디트가 나름 잔대가리 지금 안 풀리니까 잔대가리 썼다가 그냥 경기 터진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수입전인데 마이즈하고 리텔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리테일보다는 저는 마이즈가 그래도 할만하다. 일단 마이즈 첫맛 대결이니까. 그리고 리텔은 지난 시즌에 디트한테 다 약했어요. 두 번 다.
그리고 실점도 기본적으로 좀 깔아주고 있는 게 최근에 리텔의 피칭 내용이고. 그래서 낙경기 타격 지표 이런 것들은 템파가 좋지만 그래도 수입전이라면 또 리텔에 강했던 디트 타선이라면 이거는 수입전이다 보니까 디트를 한번 찔러볼 만한 경기이긴 해요. 타이밍상. 그래서 디트 역배승. 또 역배잖아요. 정배도 아니고 배당 메리트도 있고. 그 다음에 시리즈가 이거는 언더를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트가 이기면 리텔을 작년처럼 공략했던 것처럼 공략을 한다면 이 경기는 기준점이 뭐 8.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빠도 볼 수 있다. 디트 역배의 오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하고 피츠 이 경기는 제가 저득점만 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승패는 패스하고 그래서 언더 떴죠. 그래서 라이터하고 폴터 지금 텍사스가 신승 거두면서 이제 수입을 앞두고 있는데 피츠는 폴터 나왔으면 저는 이거는 피츠가 유리하다고는 보는데 이것도 또 언더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일단 양팀 뭐 낙경기 타격 지표도 안 좋고요. 거기다가 텍사스 그 좌완 상대 타격 지표가 안 좋아요. 그리고 폴터 정도 되는 좌완이면 텍사스가 고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좌완 선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양팀의 타선 흐름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1차전에서 물론 텍사스가 6점 내긴 했지만 저는 폴터 상대로라면은 텍사스의 타선이 살아날 가능성은 떨어진다. 뭐 만약에 점수가 많이 난다면 폴터 내려가고 나서 피치 불펜이 털리면서 그럴 가능성은 있긴 해요. 근데 8.5도 아닌 9.5고 그 다음에 라이터도 직전 경기 부진했고 최근에 조금 절고 있긴 하지만 처음 만나는 피치 상대로라면 준수한 피칭 아니면 평균 평타치 정도는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더. 그 다음에 뭐 굳이 보면은 뭐 승패는 피치 근데 언더가 더 나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화사가고 토론토 어제는 제가 토마호 봤는데 1점 차로 오빠는 안 떴어요. 그래서 하우저하고 배시신데 일단 하우저는 지금 생각보다 이번 시즌 화사가 와가지고 괜찮았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지금 원정에서의 피칭은 조금 그래요. 그리고 뭐 최근에 토론토로 만난 적은 없어요. 2년 전에 한번 만나가지고 털렸는데 이거 한번 털렸다고 또 털린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한 경기 갖고 2년 전. 그리고 배시즌 지난 시즌 다 잘 던졌고 뭐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실점이 조금 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 나이에 8, 9년생이고 30대 후반에 뭐 이 정도면 괜찮죠. 또 홈에서 피칭도 괜찮은 편이고 낮 경기 어떤 타격 지표도 토론토가 우위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토론토가 화삭 상대로 위닝 거둬야 되지 않을까 사람 새끼들이면 당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제 이 토론토 그 베리오스 나왔을 때는 뭐 납득이 가는 당이었는데 배시즌 베리오스만큼은 아니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토론토 승에 마인 승에 오버 죄송합니다. 토론토 승에 마인 승에 9.5죠? 9.5면 전 언더 볼게요. 하우저가 개털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론토 승에 마인 승에 저득점 토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처럼 한 8, 9점 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오빠 보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애틀하고 마이미로 넘어갈게요. 이 경기는 제가 오빠 보고 봤었는데 점으로 마이미가 점은 아니었죠. 7점 나면서 언더 떴는데 이거 사실은 애틀은 낼 만큼 다 낸 거예요. 근데 마이미가 출루를 7번, 10번 이상하고 빵득? 야, 이건 선 넘었다. 그래서 이거는 득점권에서의 어떤 타선의 문제, 타자들의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 엘더가 알칸타라면 이거는 저는 뭐 그렇게 좋게 보는 경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가 오늘 조금 숨긴다고 했는데 이 경기는 좋게는 안 보는 건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알칸타라 최근에 좀 0점이 잡혔어요. 3경기에서 잘 던지고 있고 엘더는 조금 다시 시즌 초 모습으로 좀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엘더의 1.5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저는 마이미 역배 저득점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엄청 좋게 볼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키하고 미네 이건 미러키 역배. 이것도 어제 들으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미러키 역배를 제가 괜찮게 봤다는 거를. 그래서 일단 수입전인데 프리스트하고 페스트하면 뭐 신뢰할 만한 카드들 네임드들이 나온 매치업은 아니죠. 근데 미러키가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고 미네는 너무나 못하고 있다. 그 정도는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프리스터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나고 페스타도 처음 만나요. 근데 프리스터 최근에 5경기 연속 호투하고 있긴 해요. 근데 얘가 이 정도로 잘 던질 만한 투수인지는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경기는 미러키 역배, 그 다음 오빠,
오빠도 봅니다. 왜냐하면 프리스터가 저는 어느 정도는 맞는다. 6경기 연속 호투할 만한 깜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페스타도 지금의 미러키 타격 흐름이라면 줘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미러키 역배 9.5바 난타전 끝에 미러키가 잡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경기 신시하고 세인트 수입전입니다. 세인트 다 졌다고 볼 수 있었던 경기를 동점 만들고 사실 연장에서도 무만 무득했을 때 야 이거 지는구나 싶었는데 신시가 더 못해가지고 결국엔 세인트가 이겼는데 에버트하고 마이콜라스면 그래도 이거는 신시가 수입을 면할 만한 선발 매치업입니다. 뭐 에버트 뭐 직전 경기도 실점을 막판에 하긴 했지만 비자책이었고요. 뭐 이번 시즌 워낙 신시에서 에이스잖아요. 그래서 헌터 그린이 조금 주춤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에버튼은 뭐 지금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커리어 하이고 그다음에 세인트가 뭐 좌한 상대 타격 지표가 좋지는 않습니다. 리그 평균인보다 살짝 위에 한 11위, 12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30개 구단 중에서 못 치는 건 아닌데 뭐 아무래도 골슈 나가고 나서는 아무래도 좀 조금 지표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 마이콜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한 경기 5이닝 무실점 호투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신시 역배, 그다음 저득점. 어쨌든 신시도 마이콜라스를 턴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인트가 에버턴한테 고전하고 투수전 흐름 가운데 신시가 수입을 면하는 그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신시 역배 저득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마지막 경기 시애틀하고 컵스. 이건 제가 어제 11.5여도 그냥 오빠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푸근하게 오빠가 떴던 경기고 제가 이 경기하고 보스턴 역배하고 고민을 좀 했는데 결국에는 투역배 뭔가 느낌 있어가지고 투역배 갔다가 이렇게 하고 제가 보스턴 역배 투역배 갔다가 옳기를 못했는데 이거 그냥 오빠 그냥 갔어야 됐어요. 눈 감고 11.5 푸근하게 났는데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길버트 레아인데 이거는 뭐 11.5 또 똑같이 줬다는 거는 계속 바람이 외야로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런이 지금 뭐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쿠어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빠 봅니다. 승패는 뭐 굳이 보면 저는 컵스 역배 봅니다. 근데 오빠 보고 승패는 어려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이게 만약에 뭐 언더 뜰 수는 있죠. 왜냐면 1, 2차전 너무 점수가 많이 났기 때문에 보통 3차전에는 빠따가 한번 쉬어가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언더는 못 봐요. 오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그 이번 주 매일 적중이 되고 있는데 내일 일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잘 골라가면 또 일주일 내내 메이저리그 싹싹 김치 싹싹 싹쓸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오늘부터 야간 일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틀하고 마이애미는 이거 어제 거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제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또 저장이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랬죠? 깜빡깜빡 하네요. 바로 빠르게 저장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간 진행 중인데 뭐 잘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배구는 시작한 경기도 있고 안 한 경기도 있는데 일단 국야는 뭐 그래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값대로 나오지 않나라고 봐요. 지금 롯데도 역전했고 하나는 뭐 공짜고 LG랑 나머지 경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봤는데 내일은 전체적으로 한 경기 썬데이 나잇 베이스볼 빼고는 다 낮 경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낮 경기 지표 같은 거를 적어 드린 거고요. 지금 편집 다 끝났으니까 띄워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대 전에 어떤 강점을 보여줬던 타자들 투수한테 선발한테 그런 거 적어드리는 게 도움이 되시는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손이 많이 가긴 하거든요. 그거 적으면. 왜냐면은 뭐 상대전이 없는 투수들도 있는데 있는 투수들이 더 많으니까 손이 가긴 하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제가 뭐 손이 가더라도 표에다가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기다려 주신 분 감사드리고, 편집 다 마쳤고, 죄송합니다. 계속 깜빡깜빡 하네요, 제가. 두 번째 페이지. 에리하고 콜로예요. 수입전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에리가 힘들게, 이거 똥줄 마지막에 2루타는 아니었죠? 그래서 빅번트 됐는데 이제 송구 빠져가지고 2루 갔는데, 그래도 그걸 막아줘가지고 5번은 안 떴어요. 왜냐면 찬스들을 둘 다 서로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5번은 안 떴지만, 어쨌든 에리가 지금 뭐 잘 받아먹고 있고요. 일단 파드트하고 센저텔 하면, 저는 이 경기는 수입전이기도 하고, 파드트가 쿠어스 처음 등판해요. 그래서 원정에서 파드트 워낙 잘 쳐맞는 것도 있고, 센저텔레는 뭐 쳐맞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거는 기준점이 12.5라 높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오빠. 그리고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콜로 프레는 못 봅니다. 프레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승패를 본다면 당연히 L이죠. 근데 오빠만 보겠습니다. 저는 원정에서의 파드트 쳐맞는다고 보고, 센자텔라도 쳐맞고, 저는 이 경기는 오빠, 그 다음에 L이승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클브라고 애슬레틱스. 이거는 이제 제가 잘못 봤던 경기인데, 애슬레틱스하고 클블인데 체콘이 씌었으면, 이것도 저는 오빠, 그 다음 클블승. 클블이 좌한테 약한데 시어스가 이번 시즌 워낙 안 좋아요. 그리고 홈에서 피칭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런 타격 지표가 무색할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죠. 낮 경기 이런 타격 지표 무조건 믿고 가면 안 된다. 참고를 해야지. 맹신하는 게 아닙니다. 낮 경기 타격 지표 모두 다 애슬레틱스가 우위예요. 근데 시어스가 올 시즌 보여주는 피칭, 홈에서의 피칭, 전반적인 시즌의 모습, 평자 보시면 아시겠죠? 워낙 안 좋아요. 클브의 좌한 타격 지표도 하위권이지만 시어스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맹신해서 갈 수 있는 그 자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클블승의 오빠. 체코니도 어느 정도 맞는다고 보고요. 시어스는 지금 올 시즌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하고 샘프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이 막판에 이제 도발 공략하면서 동점까지 가나 했는데 결국에는 2점까지 내고 끝났어요. 그래서 샘프도 지금 답답해요. 3점 내는 꼬라지 보시면. 그래서 뭐 데버스 투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비레하고 지올리트면 로비레가 더 나은 선발이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보스턴이 워낙 이번 시즌 좌한한테 좌우나 오타입니다. 좌한한테 타격 지표도 상위권이고, 지올리토를 신뢰하기보다는 샘프 타자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올리토도 뭐 5, 6이닝 30점 이내 피칭은 보여준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레이는 좀 쳐맞는다고 봅니다. 오늘 랜던 롭한테 고전했던 보스턴 타자들이 레이 만나서는 좀 날아다닐 가능성이 높다. 보스턴 역배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하고 엔저스. 이것도 제가 잘못 봤는데, 핸드리스 구스톤면 이거는 뭐 둘 다 쳐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둘 다 좀 신뢰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휴스턴이 연패하는 그림은 그려지기 힘들어요. 그리고 타격에서의 차이. 오늘은 1점밖에 못 낸 걸로 알고 있지만, 뭐 낮 경기 타격 지표도 좋고, 핸드리스 상대로 휴스턴이 이틀 연속 빠따가 식는 그림은 그려지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이미 한번 털어본 적도 있고, 다시 만난다고 못할 투수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휴스턴 승의 오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캔자시티하고 샌디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뭐 좋게 봤던 경기는 아닌데 오빠만 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세스루고하고 바스켓으면 둘 다 준수한 피칭이 기대된다. 특히 샌디의 타선 생각하면 언더만 보시는 게 어떨까. 이거는 8.5면 불펜적 문제만 없다면 양 팀의 어떤 전반적인 타선 흐름, 세스루고나 바스켓의 피칭을 봤을 땐 마이너야 6, 7점 정도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패 과감하게 패스하시고 저득점만 컨택하시는 게 나아 보이는 그런 경기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하고 다저스입니다. 이 경기는 오늘 다저스가 뭐 경기가 기울었죠. 비기닝가 내주면서 기울었던 경기인데, 소로카 오타니는 뭐 오프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닝이 조금씩 늘어나긴 하겠지만, 뭐 선발이지만 뭐 뒤에 불펜 롱으로 나올 겁니다. 소로카는 최근에 만난 적은 없는데, 소로카 정도는 우아는 다저스가 충분히 깔만합니다. 오늘은 이제 비기닝이 아니라 계속 야금야금 메이닝 후반에 점수를 주면서 경기가 이제 기울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다저스가 연패 없이 워싱턴 상대로라면 위닝 시즈 가져가고 소로카 정도는 두들겨 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저스 승에 마인 승에 다득점 다음하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썬데이 나잇 베이스볼 썬나베인데 매치하고 필라에서 매치가 드디어 연패를 끊었습니다. 드디어 연패를 끊었는데 피터슨 루자르도 좌한맛 대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루자르도가 좀 나아졌나 싶었는데 직전 경기 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뢰도가 피터슨한테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번 시즌 이미 5.1이닝 2실점 호투했었고 루자르도도 마이미 시절에 매치 상대로 다 잘 던졌는데 지금 얘가 컵스 좀 잘 던진 거 빼고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한 상대 어떤 타격 지표는 필라가 더 좋아요. 필라가 더 잘 칩니다. 지표 자체는. 근데 피터슨보다 루자르도 자체가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매치 쪽으로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매치 역배. 그 다음에 저는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루자르도 불안하긴 한데 9.5이기 때문에 5바로 14를 보길 수 있는 기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매치 역배 저득점 보고 준비한 27경기 아니다 23경기 코멘트를 마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NBA는 그냥 여러분 가고 싶은 거 가세요. 어렵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너무 오클 편파 콜이 많아서 뭐 그냥 팬심은 아니 인디 팬은 아닌데 그냥 인디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디 프렘 그냥 보고 치우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인디가 정의구현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모두 건승하시고요. 저는 내일 해축 주간 메이저리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간 야간 모두 건승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